지수함수인데, 일단 지수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거만 좀 일단 모두 잘 신경 쓰세요.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울 건데, 자 볼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X축을 더 그릴게요.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뭐 쉽게 Y는 2의 X제곱 같은 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X값이 커지면,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점점 커지면 이 전체 값은 2, 4, 8, 16 이런 식으로 같이 커지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0 대입하면 1이니까 0,1을 지낸다는 사실과, 그 다음 X값이 커질수록 이제 이 함수값이 커진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커질수록 커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작아질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작아지기는 작아지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건데, 이게 작아지는 쪽으로 쭉 가봐요. 일단 그러면은 x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등 대입할 수 있는데, 이 억수를 취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식이 됐고 16분의 1 작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모가 끊임없이 커지는데 분자가 1이죠. 때문에 작아지기는 하지만 이게 음수가 되지는 않아요. 음수는 안 돼요. 0에 근접할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끊임없이 0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X축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끊임없이 X축에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또 이렇게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점근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죠. 점근선.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해서 점근선이 X축, 그리고 Y는 0이 됐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2의 X제곱이면 그렇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2분의 1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거는 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 점점 0으로 가고요. 그죠? 이게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2, 4, 8, 16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0,1은 항상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점근선의 유무부터 먼저 확인하시고요. 일단 뭐라고 했냐면은 점근선을 갖는다. 여기 나오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일단 이 내용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 지나는 점을 우리가 두 개를 택할 수 있는데, 일단 0,1 항상 지나고요. 그다음에 1,a 항상 지납니다. 근데 요 점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요 점이에요. 요 점이 훨씬 중요해요. 요 점 제대로 알아두시고, 요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요 그래프의 두 가지 경향성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2의 x제곱 봤죠? 이게 커지면 커졌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경향성을,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냐면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값이 1보다 클 때, 여기 3번 내용이에요. a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우린 이를 더러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를 띄고 있어요.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x 값이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건 감소함수 이렇게 부르죠. 자,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증가와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x1과 x2 중 얘가 더 클 때 함수 fx1, 함수 fx2, 그 함수값도 얘가 더 크다. 큰 녀석이 여전히 큰 함수값을 지닌다. 이게 커질수록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함수의 표현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감소함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게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그래서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표현도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봅시다.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수업했어요.
방정식을 푼다든가 할 때 1대1 함수 내용이 썼었죠.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뭐 요런 것들 나오는데 요거는 쉬워요. 지금 얘네 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지금 x제곱이 되어 있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자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은 이들 둘을 비교를 할 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둘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이 녀석은 이걸로 바꾼 거죠. 제가 이걸로 바꾼 거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그래서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나오는데,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그겁니다.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n만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 제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x축방으로 n만큼 갔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일단 y축으로 n만큼 갔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는 거였죠. 이게 이쪽으로 건너와서 플러스 n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점근선이에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점근선이 같이 변하겠죠. 이 점근선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는 y는 ax 제곱 기본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a 값이, 제가 이제 임의로 a 값은 1보다 크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 0,1 항상 지나고 증가하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게 x축으로 이동했을 때는 점근선이 여기 있다가 그냥 여기로 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횡으로 있는 선 같은 경우엔,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동해도 똑같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건 똑같아요. 대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상하로 이동할 때는 이 선이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로 몇 칸 올라갔다 그러면 점근선이 이쪽으로까지 올라가서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점근선 같은 경우에 y의 변화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의 변화가 점근선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거죠. y의 변화가 점근선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들인데 뭐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흔히들 그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2x제곱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렸다고 쳤을 때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개수가 다르면 주로 평행이동에서 겹치지 않는 걸로 봤었거든요. 얘네들은 겹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이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제가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고, 하나가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쳤을 때,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밑은 같은데 앞에 이제 배수가 있잖아요. 3. 그러면은 그 2차 함수 다루듯이 했을 때 x의 제곱이랑 3x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수함수는 요 배수가 된 게 겹칠 수가 있어요. 요게 이거 밑이 2다 2다 이것만 동일하면 이 앞에 곱해진 3은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요걸 어떤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냐면은, 이 3이라고 하는 수를 제가 고쳐볼게요. 이 3이라고 하는 수를 제가 어떤 식으로 고치냐면, 3에 1제곱이 있다고 보시고, 3에 여기에 로그에 2에 2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봐버리시면 여기서 이게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수죠. 제가 여기에서 뭐랑 뭐를 바꿀 수 있다 그랬냐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위치 교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위치 교환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의 로그 2의 3제곱이 돼서, 결국 요거 대신에 뭐 어떻게 써졌느냐, y는 3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꿔봤죠. 2의 로그 2의 3, 그 다음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됐죠. 즉 이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을 한 걸로 보이죠. x축 평행이동.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2의 x제곱과 3 곱하기 2의 x제곱 서로 평행이동 관계다. x축 평행이동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 학교 시험 같은 데 자주 나오거나 뭐 수능에는 뭐 나온 적이 이걸 평행이동을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평행이동을 볼 줄 아느냐, 평행이동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소관계는 그래프 그리자는 얘기니까 뒤쪽에 문제만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내지는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연습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요런 거 표현할 때 2 곱하기 3의 x제곱이면 2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2의 1제곱은 2의 로그 3의 3제곱은, 그래서 둘이 바꿔줘서 3의 로그 3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현재 이 함수는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3의 로그 3의 2 그다음 곱하기 3의 x제곱, 즉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제곱. 그래서 x축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지수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뭐 그래프 그리는 다는 얘기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기 점근선 이동 좀 체크 잘 하시고, 요거 제가 이거를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닐 텐데, 문제는 이게 기출문제 쪽을 보게 되죠. 기출문제 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를 좀 보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만 좀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질문사항 있는 것 같으면 질문 좀 하시면은, 지수함수 제일 기본만 일단 먼저 했습니다.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